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미투 운동 언급 일파만파 그런 기사 아주 많습니다. 매번 포털 메인에도 뜹니다. 저에 대한 비판, 불만 전혀 없습니다. 제 본인은 이미 말했기에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의 동기동창, 대통령의 조력자들, 대통령의 절친, 대표적 좌파 인사들, 블랙리스트 인사들 이렇게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미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보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 기사는 왜 안 쓰나요? 조선일보 왜 그런 기사 안 씁니까? 당신들 눈에도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 종편에 나가서 열심히 미투를 정치와 연결한다며 저를 비판하는 패널 여러분, 저에 대한 비판은 불만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그런데 당신들 눈에도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 그러고 있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왜 못 본 척합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면 안 된다. 바른미래당 그러면 안 된다. 보수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모른 척 하는 난 미투를 지지한다는 당신들은 가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갑자기 급하게 김은지입니다가 튀어나옵니까? 아, 네. 온 에어가 들어온지 모르고요. 네. 먼저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불을 좀 봤습니다. 자, 저에 대한 비판은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편 나와가지고 밑에 진보 보수 없다면서, 저를 비판하는 패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사 쓰는 기자들 있습니다. 그건 불만 없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말해야 합니다. 기사 쓰고. 예. 그거 하나 못하나 저는 계속 지켜보겠다. 예. 아주 제가 원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마무리가 있었는데요. 결심이 있었습니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선고 전의 마지막 절차인데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구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용 면죄부 재판이다. 3탄이다. 네, 그 얘기 다시 한번 저는 언급해 두겠습니다. 이 대목을 짚는 기사가 없는데 쭉 보시면 네, 몇 개입니까? 공소사실 18가지입니다. 18개 중에 빠진 게 딱 이재용 관련 부분입니다. 이재용 관련 부분. 네. 네. 정유라 승마 지원 무죄. 네. 그리고 미르 KG에 대한 무죄. 네, 어제 검찰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이제까지 그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 면죄부 재판으로 나올 것이다. 그 대목을, 예. 이건 구형이니까요. 아직 재판부가 선고한 건 아닙니다. 네, 4월 6일입니다. 선고는요. 예, 선고한 건 아닌데 딱 요 부분만 관련해서 무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해설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재판만 있다고 하면, 이 재판에서 주목할 대목은 그거예요. 다른 거는 뭐 다 예상 가능합니다. 예. 다 예상 가능하니까 한 2개, 3개 딱 걸려있는 부분.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서 과연, 또다시 무죄가 나오느냐?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재용, 관련 부분을 주목하죠. 나머지는 뭐 주목할 부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거의 최순실 씨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거기 추가된 게 블랙리스트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혐의가 18가지인데요. 거기에 블랙리스트 정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거든요. 예. 네, 재판부도 최순실 씨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서요. 예. 그래서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 3차 면죄부 판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게 전 예상됩니다만.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관련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BS가 어제 저녁 보도한 내용인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만든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에 보면요. 청와대와 롯데 간의 비밀회동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가 마치 롯데에 컨설팅을 해주는 듯한 대목들이 아주 많은데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면 소유 재원을 엔화로 충동하게 돼서 혜택을 볼 거다라는 조언까지 합니다. 아, 이거 아주 훌륭한 문건이에요. 좋다는 거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정하기 아주 좋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업하고 그 권력하고의 결탁 구도를 보면 기업이 뭔가 현안이 있어 청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문서를 보면 거꾸로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정권이 그게 드러나는 정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만든 문건이에요.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인데 이명박 청와대에서 롯데가 한 3,400억을 원래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1,100억으로 줄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라뇨. 마지막 기회다.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러니까요. 야, 이거 거죠. 니네 놓치면 손해야 이거거든요. 다른 정권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 물건 팔 때 쓰는 수법 아닙니까? 이게 청와대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국가 권력.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야, 이거 싸게 하는 거야, 싸게. 응?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마지막 기회라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다고 하는 완벽한 실증 사례가 문건으로 이렇게 떡하니 나온 겁니다. 예, 3천억이 1,000억이야. 응? 마지막 기회야. 우리 다음은 안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없는 내용은 이거죠. 예. 3천억을 1,000억으로 2,000억 이상 줄였잖아요. 요 내용만으로도 2,300억 정도 줄었고 돈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지금 엔화가 900원대에서 1,500원대가 됐다. 예, 당시 굉장히 폭등했던 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가 일본에서 있는데 일본에서 엔화로 들어오면 이게 지금 벌써 600원. 예. 엄청나게 한 40% 이상 싸게 할 수 있지 않니? 이런 것도 있어요. 엔화로 하는 거 좋다고. 예, 마치 롯데 내부의 컨설팅 문건 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모두 청와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신격호 회장의 말을 인용하라. 예. 니네 아버지가 하라고 했어, 이거.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죽기 전 고국에 명물 하나 짓겠다라고 했던 신격호 회장의 말을 인용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롯데가 청와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예, 내부 문건이 절대 아닙니다. 예. 청와대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롯데한테 하라고 유인하는 문건이에요. 이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을. 기업을 상대로. 자, 우리가 풀어줄 텐데. 예? 그러면서 여기서 남는 질문은 그러면 이제 돈을 이렇게 아끼게 해줬어요. 2,000억 이상. 여기 거론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이익은 어떻게 먹었겠냐 이겁니다. 예. 어떻게 나눠 먹었겠냐.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와야 될 얘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영업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업을 청와대에서 예, 중개 있으면 받은 게 뭐냐라는 질문일 텐데요. 예. 이거가 나와야 될 그 다음 단계의 뉴스겠죠. 예. 롯데가 이렇게 해서 설득 당했다고 쳐요. 그래서 했어요. 예. 그럼 아꼈잖니. 예. 그건 청와대 단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단위에서 받았다면 받았겠죠. 예. 그리고 또 나온 문건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론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 국방부, 예, 정무 예. 민정수석실 다양하게 나옵니다. 행안부 각각 어떻게 여론을 담당할 건지도 다 역할 분담을 해둔 거 아닙니까, 이 문건에서. 예, 문건에 보면요. 유관기관의 철저한 공조, 불만 요인 차단,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면서요. 단계별 기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주 시작에 해당되는 뉴스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 각 재계 기업이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또 달라요. 최순실 씨가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앵벌이를 한 셈이라면, 예. 이거는 청와대가 영업을 해가지고. 예. 네, 그것도 안보와 국방을 대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요거밖에 없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검찰 수사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돈을 전달했다라는 혐의인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몇몇 언론에 나왔습니다. 인사청탁을 한 사람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같이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요. 김승유, 어윤대, 강만수 이런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22억 원을 준 정황을 검찰이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 8억 원, 이상죽 14억 5천만 원, 그리고 몇 회에 걸쳐서 14억 5천을 줬는지 써 있다는 거예요, 메모가. 네, 또 이팔성 전 회장은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3차례나 검찰 소환됐는데요.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환해서 준비한 다음에 이제 사회를 부른 거죠. 예. 이게 아마 인사청탁이거나 성격은 초기부터 줬다고 하니까 당선 네. 축하금이나 또 대선 자금 때도 줬다라고 하는데요. 8억 원 가량은 네. 대선 직전 2007년 10월 달에 줬다라고 합니다. 뉴스 삼성의 다스 대납 이야기 나오자마자 이상주 주목 대상이다. 라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미리.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드러난 잡힌 한 사례의 창구 역할을 사위가 했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상주 씨가 MB로 가는 여러 가지 청탁이나 혹은 자금 관련한 창구였을 수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해외 부분 총괄. 해외도 많이 다니셨고. 예. 삼성과의 창구 역할, 예. 매우 조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는 관련된 해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 사고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배달 있습니다. 사고 돈을 준 건 맞는데 그럼 이상주 씨가 드셨다는 겁니까? 이상주 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 발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곳에서 배달 사고가 생겼는지는 본인들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배달 사고였으면 좋겠겠죠. 예. 자, 이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포스코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투자로 1,800억 원 가량을 날렸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투자라서 투자 실패로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많다라는 건데요. 비자금이나 정치권 로비 자금도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말이죠. 이건 제가 주시합니다. 네, 주시한데 어떻게 주시하냐? 이 패턴이 있어요. 어제 MBC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PD수첩에도 예,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다룬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냥 뉴스를 듣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예, 회사 이름도 여러 번 나오고 그다음에 돈도 자꾸 등장, 숫자가 등장하면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해설을 좀 해드리면 이거는 MB 자원외교 때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거의 망할 진영이거나 적자가 심하거나 헐값에 불과한 회사를 비싸게 삽니다. 비싸게 사요. 지금 이 MBC 보도와 또는 PD수첩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회사 이름을 빼고 그리고 동시에 살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를 하나 더 사요. 예. 혹은 이상한 회사 하나가 끼어집니다. 합작의 형태로나. 그러니까 1차로 비싼 값에 몇 배, 10배 이상. 네, 이번 에콰도르 사례는 8배 정도 되는 네.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몇 배 이상 비싼 값으로 사면서 한 번 누군가 챙깁니다. 그리고 살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를 혹은 끼일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를 사거나 끼워주면서 두 번째 이익을 챙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 하베스트 여러 번 나왔죠. 여기서 딱 그 구조거든요. 하베스트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한 번을 챙깁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전혀 살 필요 없는 날이라고 하는 정유시설을 또 끼워서 사요. 그러면서 1조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고 팔죠. 이 포스코원도 딱 마찬가지 구조거든요. 산토스를 100억도 안 되는 걸 800억에 삽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에코티스라고 하는 회사를 뜬금없이 같이 사는데 이 회사에 거의 1,000억을 쏟고 그리고 영원에 예. 페이퍼 컴퍼니에 팔게 됩니다. 영원에 팔아요. 예. 1,000억 어디 갔냐 이겁니다. 두 번째죠. 예. 누가 먹은 겁니다. 자원외교는 기본적으로 이 유사한 패턴의 변주 그걸 해외에서 누군가 먹는 건데 이게 이제 포스코를 가지고도 했다. 예.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랄까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올 것이다. 그 첫 번째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 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1,800억 원 가까운 돈 날렸는데요. 문책은커녕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들은 대부분 승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특징입니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조 단위로 날아가잖아요. 승진합니다. 승진해요. 예.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1차, 2차 최소한 두 단계를 걸쳐서 자원외교든 이 포스코 투자든 날린 돈들, 우리 입장에서 날린 돈이죠. 포스코 입장에서 날린 돈이고, 자원외교 관점에서 우리 세금을 날린 것인데, 날린 돈 누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예. 누가 먹었냐, 예. 누가 먹었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수사 대상입니다. 예. 저쪽에서는 이 롯데가 이쪽에서는 포스코가 MBC는 포스코를 잡은 것 같고 SBS는 롯데를 잡은 것 같네요. 예. 이거 첫 출발입니다. 아주 덩어리가 커요. 그 구도를 이해하고 보시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합니다.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요.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화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한 여러 조건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인지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중매를 서는 입장이었다면서요.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다라고 알렸습니다. 뭐 두세 번 저희가 언급했지만 미국의 대북 라인, 북한의 대미 라인, 그러니까 이방카는 이제 카메라용이었고, 예. 이 양반들은 카메라에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양반들은 공식 일정에 전혀 안 잡혔어요. 예. 네, 공개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어딘가에서 미국의 대북 라인과 북한의 대미 라인이 어딘가에서 만났다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것이 예. 인정을 안 하겠죠, 양쪽 모두. 그런데 이제 중매를 섰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한 6개월 전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운전대에 앉았다 이런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전화를 이뤘어요. 그 전에 이제 계속 공격받던 게 패싱이라고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오던 뉴스가 중국을 통한 미국의 압박 수단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게 당시의 인식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고 예, 공격하고 했는데 중국 얘기가 쏙 들어왔어요. 예, 중국 얘기가 쏙 들어가고 남한이 남한 북한 미국 관계에 있어서 예, 이 운전대에 앉아서 중매를 쓰는 이 전화는 일단 대성공이다. 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북중미 구도에서 남북미 북핵 문제 주요 플레이어가 교체되는 계기가 됐다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마련했던 환경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하고 북한을 중간에서 그렇게 판을 짜서 만들어낸 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최초로.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달했던 지점까지는 아직 갈 길이 엄청나게 멀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파트너가 클린턴이었고 지금은 트럼프라고 하는 예, 희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구도 전환에 성공했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구도 전환에 성공했고 덤으로 얻은 효과는 이제 코리아 패싱 얘기는 안 나오고 재팬 패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코리아 패싱 대신에 일본을 거치지 않게 됐어요. 이 논의들이. 예, 일본이 계속 빠져서 일본의 대북 정책 변화도 예, 일본은 굉장히 강력한 미국하고 똑같은 수위로 계속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대북 외교 이 정도면 대화할 수 있다라고 내거는 수위가 낮아졌어요. 예. 왜냐하면 재팬 패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쌤통입니다.
쌤통이고요.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혹시 재밌는 거 뉴스 하나 정도 없어요? 아, 재밌는 거요. 네. 예, 어제 국회 교문위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겐세이라는 발언이 나와서요. 예,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논란이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써주세요, 뭐, 예. 자, 그건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나요? 아, 준비했답니다. 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해먹든 뭐입니까 도대체?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기다려서 지금 생각해 오신 거 아니에요? 견제. 예, 견제. 예, 일본어죠. 이분, 예. 이분은 등장할 때마다, 네. 화제가 되기 때문에, 예, 자주 교문위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은재 의원이 김상곤 부총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김상곤 부총리에게 부동산 관련된 질문들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백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왜 내가 대답하는데 끼어드냐면서, 예. 갑자기 이게, 이런 용어는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죠. 당구 동호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예.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연결돼 있군요. 예. 이정열 전 부산 판사님, 법무법인 동아리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재판부도 역시 이재용 부회장은 면제하겠죠? 당연하죠. 예. 그렇게 예상되시죠? 원래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순실 피고인 재판했던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네. 판결 내용도 아마 최순실 씨 재판의 판결문하고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가 나더라도 저희는 그냥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또 한 번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마 저번에 최순실 피고인 재판 끝나고 드렸던 말씀하고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녹음을 그때 다시 틀거나 할 수도 있겠는데. 예, 승계 작업은 없었다는 것도 나올 거고. 예.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잘못 없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일단 검찰의 구형량과 특징이 혹시 있습니까? 구형에 있어서의 발견하신? 좋게 보자면, 네. 좋게,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너무 낮지 않냐. 형량이? 예, 구형량이?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무기징역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최순실 피고인하고 관계에서 대비를 해보면 5년이 더 높게 구형이 된 건데, 네. 최순실 피고인하고의 차이는 당연히 이제 박근혜 피고인은 뇌물죄 진짜 주범인 공무원이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 기준에 보더라도 지금 가중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돈 받고 나서 부정한 일을 실제로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그다음에 3급 이상 공무원이고, 업무 관련성도 높고, 가중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더 높게 하는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특활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천 불법 개입 부분이 별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특활비 부분도 뇌물수수라서 최하가 징역 10년이거든요. 예. 여기도 이제 가중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최하 11년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하고 합쳐놓으면 상당히 좀 많죠. 그러면 실제 그런 기준과 그 앞에 최순실의 선고에 비춰보자면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다 25년 예상하시는데 저도 25년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긍정적 요소를 감안하면 저쪽에서 또 11년 선고 받을 거니까 합치면은 36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법적으로는 올려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무기징역을 해놓는 게 나중 재판을 위해서도 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 25년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금도 보면 지금 벌금이 최순실과 같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경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까?
경제 공동체하고는 좀 그렇게 연결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뇌물 관련 액수의 2배에서 5배 사이를 그 벌금형으로 선고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592억 이제 그 구형상으로는 그런데 범죄 사실상으로는 그거 감안해서 2배보다 약간 높게 그러니까 1184억이 나오는데 계산상으로는 근데 1185억 하는 거 보면 1억 정도 높게 했고 선고도 그때 인정된 것에 184억인데 2배가 185억 그 최순실 씨 선고가 됐었잖아요. 그래 179억인데 180억 선고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냥 2배 선에서 맞추지 않을까. 끝이 5나 0으로 끝나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심 재판에도 이제 참석하지 않았고, 선고 때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예, 안 나오시겠죠. 예.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없기 때문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 예. 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피의자라서 그냥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뭐 영향이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영향이 있죠? 보통의 경우는 영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거 말고도 영향을 받을 만한 사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진지한 반성을 하면 그 형을 깎는 요소로 양형위원회에서 고려를 하라는 건데 지금 그냥 진지한 반성이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형을 가중해라라는 그런 거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영향 미친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진짜 해설은 이제 선고 나면 할 텐데 다시 한번 거론해두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면죄부 3차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거긴 무죄입니다. 그냥 결정.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박 청와대와 롯데 간의 거래가 여실히 드러난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해서 터뜨린 분이죠. 이재정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큰 거 하셨어요? 큰 거? 예,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터뜨렸다기보다는 터져 나왔습니다. 예.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기 나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네. 예, 자랑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네. 이 기록물이 거기 있다는 걸 뻔히 거기 있는데 있다는 걸 알아내려면 누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가가지고 확인하는데 문서를 뭐 예를 들어 출력물로 다오라든가 카페에 다오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목록이 또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마구잡이로. 그냥, 예, 네. 그렇죠. 뭐 어제 말씀하셨다고 저도 전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원시적으로 네, 원시적으로. 탐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으로 다 적은 거예요? 그렇죠. A4지 연필로. 옆에 넣고. 연필만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연필만 예, 가지고. 굴리기 좋은 볼펜 이런 시도가 전혀 안 됩니다. 볼펜도 안 돼요? 그렇죠. 물도 옆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한 국가기록물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볼펜은 왜 있어야 안 돼요. 돼요? 볼펜은. 기록물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연필은 혹여나 지우면 필기구가 되는데. 첨삭이 되더라도 이제 지우면 지우면 되는데 되는데. 볼펜이 혹시 볼펜 똥이라도 묻으면 똥이라뇨. 예. 그래서 몇 가지 제한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하얀 장갑을 끼고 봐야 되고 그 안에서는 이제 물도 가까이 둘 수가 없어서 목이 마르면 밖으로 이제 그 앞으로 문 앞으로 나와서 마셔야 되고 문서를 훼손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없애고 오로지 예. 연필 그러면 연필 깎기 전동 연필 깎기 이런 거 이게 별게 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본질은 아닌 것 같지만 예 다수의 깎은 연필이 옆에 항시되기 중입니다. 그럼 연필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다 아는데 오로지 연필만. 예예. 연필이 다를까봐 여러 개의 연필을 깎아서 들어가는. 예예. 그리고 사실은 요 정도 내용은 샤프 안 됩니까? 샤프? 정말 저 본질적인 내용을 빨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샤프. 필기구에 한참 묶여 있습니다. 아니 인간 제록스에 인간 제록스. 그래서 옮겨 적은 문건이 몇 장이나 됩니까? 장수로. 장수로 따지면 한번 어림짐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소합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비하면 지금 손으로 직접 적은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얘기가 사실 눈으로 보지만 않았지 의혹 제기는 있었죠.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검찰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감사원 감사만 되고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류들은 저희가 접근을 못 하거든요.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를 해놨어요. 수사상 이유라는 것으로. 이게 압수수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형식적으로 본다면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예, 검찰에서도 빨리 이 문서를 확보하고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확인됐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그 부분을 행정적 착오로 뭐 달리 결정 못한 걸 수도 있죠. 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SBS에서 보도된 소스가 된 문건을 이제 발굴해내고 제공하신 분인데, 근데 SBS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특종을 했는데 네. 원래 이 뉴스를 제보하는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과 뉴스를 또 해석해서 보도하는 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저거 강조했어야 되는데, 혹은 저거 왜 빠졌지? 저 의미를 제대로 살렸어야 되는데, 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예, 또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저랑 또 한정된 시간 안에 방송해야 되는 그 그러니까요. 공진판은 또 다를 수밖에 또 없고요. 예.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 네. 또는 SBS가 그 후속 보도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 대목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보도를. 네. 그런데 어쨌든 요 부분이 슬쩍 지나가지고 이게 시청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이 안 됐을 것 같다, 의미가. 그런 대목이 있으면 여기서 좀 풀어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거는 국가의 공식 문서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방비서관실에서 청와대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청와대. 작성한 청와대 문서인데 외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청와대에서. 그냥 사실은 MB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희화화돼 있어서 이명박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단어들은 공식 문서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걸 전제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측되는 의혹들을 어떻게 파헤쳐갈 건지가 우리한테 남겨진 네. 숙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를 나눠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놨었다. 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 그거는 이제 예, 이미 판단된 방송이 것 같고. 된 바죠. 네. 근데 1단계의 내용이 이제 정부하고 롯데하고 비공식 협의하는 단계인데 그쪽 내용 안에 보면은 롯데 측 부담 부분, 그러니까 롯데가 져야 되는 어떤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점을 강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충당함에 따라. 예. 엔화로 충당한다는 얘기를 이제 어제 보도에서는 어떤 컨설팅적 개념으로 엔화로 접근했습니다. 충당하면 좋지 않겠어? 예, 라는 그렇죠. 의미로 해설했다면 예, 그 워딩 그대로 보면 다시 한번 그렇죠. 읽어주세요.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점을 강조. 결정됐구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전 어떤 협의 과정에서 엔화 지급에 대한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장대로라면 충당함에 따라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 문서인데 사실 롯데가 일본 롯데도 있으니까 엔화로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그냥 한 줄 껴놨다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한 접근인 게다가 것 같아요. 물론 예. 그 자체도 청와대가 할 고민이 아닌데. 그렇죠. 그건 기업이 할 고민이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충당함에 따라라. 예, 따라 지금 하면 지금 엔화가 본다. 높으니까 그렇죠. 지금 하면 니들이 이득이라는 점을 또 한 번 다시 강조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아하. 어떻게 바라볼 건지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여튼 수사나 또는 감사의 여지가 남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논의 과정에서 엔화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소요 재원의 그 자금을 롯데에서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을 봐준 것인지 되짚어 봐야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작성됐을 때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거의 그렇죠. 된 상태에서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쪽대본도 아니고 최종 시나리오가 다 쪽대본. 나와서 사전에 뭐 캐릭터 연습까지 다 했던 최종 대본이 나온 상태예요. 그로부터 15일 뒤에 비로소 1단계 작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윗선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원하는 게 뭐야? 그거 엔화로 하고 이렇게 대충 얘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빨리 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얼른 하라고. 롯데가 심지어 망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롯데는 게 그렇게 되면 여론이라든가 다음 정권이라든가 네. 또는 뭐 불법성 여부라든가 이런 거 계속 고민한 것 같은데 거꾸로 이명박 청와대 빨리 해 빨리
빨리, 그럼 N화로 하면 지금 N고잖아, 좋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전후에 다른 문장들도 있는데요. 롯데 측 부담이 당초 소요 예산보다 감소라고 하고 3,4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것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해석이 나는데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논리로 조기 수용을 설득해라. 그러니까. 아직 롯데가 마음을 결정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롯데가 빨리 이걸 지어서 뭔가 이렇게 빨리 짓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은 이제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빨리 지어야 뭐가 들어오는데. 네. 더 민망한 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신교코 회장, 가로 열고 87세, 신교코 회장이 87세. 예, 평소 죽기 전 고국에 명물 하나 지어놓고 가겠다고 언급했음을 인용.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문건은 저도 오늘 뉴스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롯데를 상대 영업하는 거예요. 네. 롯데를 설득하는 거고. 그렇죠. 예. 윗선에서 기본 틀에 대한 이야기는 한 것 같고요. 예. 그죠? 그 당초 소요 예산보다 이제 감소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도 여러 번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은 참여정부 당시에 참여정부 당시에 반대 방향으로 7도 정도 트는 것을 검토했을 때는 1조가 넘는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이 제안한 이 3도 변경 같은 경우는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았을까? 싸게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근데 1,000억 원이 됐다는 거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추산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특혜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는 지금 수사의 필요성, 감사의 필요성이 농후한 지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무 근거 없이 3천억대가 1,000억대라고 말했을 리는 없고. 네. 예. 이것도 계산을 다 해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관련된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근본적으로 현물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물 부담.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거는 롯데가 물건을 사서 예? 장착해 준다는 거죠. 롯데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롯데가 판매자를 선택하고 물건을 선택하고 다만 그 물건의 검수 부분만 국방부가 맞는 방식인데 저는 이런 방식의 비용 추산이 또 국가에 합리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그렇구나. 굉장히 통상적인 국가와 사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현물이라고 있습니다. 했다면은 그러니까 물건의 결과물. 네, 그렇죠. 결과물만 검수 대상이고 네. 그 가운데 오간 돈에 대해서는 확인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제 비용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물에 드는 비용을 롯데가 부담한다이면서 또 구매를 해서 장착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 책임도 롯데에게 있습니다. 그건 책임을 지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죠. 해먹을 기회를 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 누수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꼼꼼하지 않은 어떤 계약의 행태도 좀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롯데를 향한 간절한 영업. 예. 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 예상 질이나 답변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크 포인트라고 하죠. 위크 포인트 지점들을 적어놨는데 그 뭐 외압은 없었냐, 국가 안보가 외압은 없었냐? 경제 논리에 의해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확한 포인트죠. 그렇죠. 국가안보가 경제 논리에 대해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되는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공군의 반대는 없느냐. 공군의 반대는 없느냐. 예. 그런 이제 그 Q&A 방식에 25개에 달하는 Q&A 방식의 이런 문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큐를 해놓고 자기들이 답변을 달아요. 모범 답변을. 그렇죠. 국가 문서에서 전체적인 대응 기조를 정하는 방식은 있지만 이렇게 정답을 25개나 되는 Q&A 방식으로 적어놓은 문서는 전 처음 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반대가 예상되니 잘 대응하고 여론을 잘 관리해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건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쫙 내려보내는 것은 정말 웃기네요, 이건. 예, 각계의 반대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좌파 언론 정치권의 반대는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가 책임지고 군 원로 예비역 단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공군이 책임지고. 공군 예를 들어서 예. 장성이 퇴역한 공군 장성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군을 계속 반대했으니까. 그 부분도 또 재밌어요.
군 원로 예비역 단체를 설득할 때는 이런 논리를 하라고요. 논란이 부각되면 제야 세력을 도와준다. 논란이 붙으면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 부각될 경우 네. 제야 세력만 도와주게 된다라고 설득을 하라는 얘기가 당신이 나왔고요. 그런 말 하면 공군 뭐 태역 장군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야당만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하고 침묵시키라는 거네요. 그리고 네. 이제 성남 지역 민원이라든지 국민 민원은 청와대 정무, 민정, 그리고 행안부, 국방부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전 부처를 동원해서 각자 할 역할들을 시나리오상에 담아줍니다. 미리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기들도 이게 무리수고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워낙 오래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계속 안 된다고 그렇죠. 해왔던 거라 롯데도 왜 안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무리수를 두면 틀림없이 문제가 불거질 테니까 망설였던 것 같고 네. 롯데가 망설이니까 애가 탄 건 청와대였던 거예요. 네. 청와대가 왜 애가 타냐고요. 왜 애가 탔다고 보십니까? 그 참여정부 예, 왜 애가 탔을까요? 예. 그 참여정부 당시의 문건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2006년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실에서는 명백하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가필로는 롯데 측이 과욕을 보이고 있다라는 등의 입장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 문서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고 당시 2006년도에는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대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된다라고 입장 번복의 이유를 이명박 정부는 설명을 하거든요. 만들어냈어요? 예, 그렇죠. 그게 뭡니까? 3도 변경이라는 새로운 네.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이다 해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참여정부가 왜 다르게 결정했냐? 논리를 그렇게 당시에는 만들었다. 예. 예, 길 바꾸는 것까지는 생각 안 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가 명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도한 12월에 한 일간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요 문건이 만들어지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방부가 입장 보도문을 내요.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제 변경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뭐 대안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뭐 이런 입장 보도문을 내는데 그 입장 보도문이 제가 발견한 청와대 문건 사이에 껴져 있어요. 근데 첨삭을 합니다. 그게 그 말이네. 그러니까 기사가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미 검토했는데 기각된 거다라고 하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해놓고 참여정부 당시에도 검토된 적 있습니다. 유사한 말이 막 나와요. 공군 그 입장 발표문에. 그러니까 첨삭을 해요. 빨간 펜으로. 그래서 그게 그 말이야 하고 다시 고쳐서 쓴 최종 입장문에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그런 방안이 검토된 적 없고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된 방안입니다라고 문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공군의 입장 애초에 보도문까지도. 입장 보도문을 미리 검토해가지고 청와대가 요 문장을 빼야 한다. 예. 왜냐면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예. 그 문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추 가능한 게 참여정부 때도 검토했었는데 안 된 걸 똑같은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는 아무런 명분 없이 결국은 해준 거구나. 참여정부 때도 똑같은 제안을 냈는데 참여정부 때는 안 된다고 한 걸.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로이 검토한 사안이라는. 마치. 예. 예. 저는 이제 지금 혹시 이 관련해서 이 문건들을 다 보도되고 다 공개된 상황인 겁니까? 지금 필사해 오신 문건들이 다 보도된 거라고. 지금 주요 부분 중에 아직 공개되지 이제 공개되지 않은 국민들이 게? 모두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다 공개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다 보도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주요 언론사에는 이미 이제 내용들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 말은 SBS가 이제 먼저 단독을 했고 연속을 네. 보도했는데 SBS가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것 중에 네. 그 문건 중에 요건 중요한 내용이어서 곧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겠지 하는 내용이 있나요? 덩어리. 자세한 내용 사실상 말고. 큰 그림들은 나왔고. 예, 되게 비슷한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떤 방식에서 이 문건에 나온 다른 정보들하고 조합해서 해석할 것인지 또는 네. 그거 한 줄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이 이제 대화에서 잠깐만요. 안 강조를 되겠다. 하고 싶은 건지. 3부에서 3분만 하고 가세요. 아, 예.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노래가 좀 시간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회의가 있어서 가셨고, 예, 다시 한번 모시기로 아쉽지만 대신 다시 한번 나오십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지난주에 왜 노회찬 의원에게 대표
이게 그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예. 김진태 예.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말까 고민하겠다고 하셨는데. 면책 특권에 해당돼서 아, 그렇군요. 그 발언이 아무리 이렇게 근거 없이 잘못된 거라더라도 그 자체로서 뭐 고소나 고발하기 힘들고 그걸 또 본인이 알고 이제 악용한 거죠. 그래서 아하. 제가 그런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한 거 아니냐. 네. 내놔라.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나를 고발하라. 네, 고발하라. 예. 거꾸로. 아하. 예.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저를 고발하라고. 근데 끝내 고발하지 않고. 그래서 고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거짓말 했다는 얘기 아니냐. 네. 고 했더니 감사원에다 감사를 청구하겠다. 감사를 청구하겠다. 아, 그렇게. 아하. 그렇게 빠져나갔군요, 지금. 예, 빠져나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저를 고발하게 되면 저는 바로 무고죄로다가 예. 그 할 수 상대를 할 수 있는데.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실 수 없다는 문제가 있군요. 예. 법적 검토를 해보셨더니, 그렇죠. 아, 이거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네. 그 법적으로 이게, 대처를 하시고, 그래야 또 저희 코너에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건데, 아쉽네요. 쌍을 붙여야 되는데. 뭐 요새 법이 바쁘죠. 법이 바쁘니까. 예.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해서. 예. 최근은 아니죠. 바로 어제, 예. 그저께 계속 연속으로 이제 제2 롯데월드 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할 말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보면은 정말 그 과거의 정경유착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진화된 있는 모습,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에 롯데그룹이 이제 제2 롯데월드를 갖다가 만드는 거는 수건 사업이었지만 원래, 예. 사실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가지고 성남공항 때문에 네. 공군도 반대하고. 예, 공군도 반대하고 이래서 정부도 이제 반대하고.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던 걸 갖다가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예. 바로 먼저 제안을 하는 해줄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예. 언론에. 예.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뭐 가죽 잠바 입고 뭐 돌아다니고 지하 벙커도 여러 번 들어갔던 사람이지만은 안보 웃기지 마. 경제가 우선이야. 그것도 국민 경제가 아니라 재벌 경제가 우선이야. 예. 재벌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갖다가 희생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명백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재벌이 망설이는 걸 거꾸로 하라고 했겠는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합리적 의혹은 그렇게 해주고 뭐 받았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진화된 모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전에 네. 민정수석실 등에 얘기해가지고 예. 지금 삼성이 뭘 원할까? 그렇죠. 삼성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제안할 걸 미리 네. 이걸 이제 예습이라 그러면 선행학습. 선행학습. 예. 정경유착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골라서 그 중에 뭐를 얘기할까? 예. 당연히 그 얘기하고면 그다음에 이걸 해주는 대신에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얼마 내. 그러니까요. 예. 최순실한테 정유란 말 사줘.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예. 이게 대통령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면 알아서 기는 예. 대통령 선거가 있다. 돈이 필요하겠지. 그럼 돈 좀 주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런 청탁이 있는데 하고 아랫선에다가 찔러가지고 보통 예.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학습은 내가 직접 한다. 이거. 미리 예습 다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돈을 건 수금까지도 직접 하는. 그래서 정작 기업은 이거 반대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 이런 걱정을 계속 했나 봐요, 보면. 마지막 기회다. 빨리 해라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걸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롯데가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행을 종용하는 이제 그런 거죠. 공모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이 새로운 기법이다 완전히. 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다음은 검찰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해주고 도대체 뭘 받으려고 그랬냐. 이 대목이, 있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그렇죠. 예. 예. 뭐가 나오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이때까지 유형하고는 다른, 그것도 문건으로 아주 또박또박 나온 것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예. 사위가 연루된, 지금 뭐 사위 연루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사청탁이라든가 이게 재벌하고는 상관없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위가 또 하필 삼성전자에 근무해가지고, 예. 돈의 액수나 이런 걸로 볼 때 그 예.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예. 그리고 그 한 번이 아닐 거라고 1년에 이제 돈을 받았던 여러 차례 받았던 걸 지금 보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관해서도 네. 검찰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전모가 좀 더 드러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삼성과의 그 통로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다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사위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돈이 오간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하고 무관하게 드러났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사회를 통로로 썼다면, 예, 삼성과도 그런 통로로 썼을 개연성, 이런 거 수사해볼 충분한, 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삼성하고 현대인데 다섯에 대한 네. 특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롯데 이제 비행장까지도 추가가 된 거죠. 그것도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와대 공식 업무였어요. 공식 업무. 영업이. 이 영업이 그리고 쉬는 날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청와대 문건에서 드러난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그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재벌들 다 손을 잡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 재벌들이 현안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예. 그 중에서 이제 제2롯데월드가 하나 나왔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과는 현안이 없었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거의 모든 재벌들, 주요 재벌들이 망라됐지 않습니까? 네. 요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롯데월드 문건으로 시작됐다. 네. 그리고 포스코도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예. 포스코도 사실은 이상덕 전 의원과 관련해서 포스코도 이름 많이 거론됐습니다. 예전에. 그 자기의 그 앞마당처럼 이렇게 네. 주물르고 다녔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거의 사간 것처럼 쓰지 않았을까 싶은 예.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 건이 거기서 나왔고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형님, 네, 그리고 본인 아들, 사위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부인도 한번 거론이 됐었죠. 예, 특활비 미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부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부인도 소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제2부속실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를 달러로 받아가지고 예. 어디다 썼다. 예. 어떤 쇼핑을 했다라는 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식 세계화. 요것도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죠. 그때도. 예. 한식 세계화 쪽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뭐 기정사실인데 소환하고 나서 이제 그 불구속 기소하느냐, 구속 기소하느냐를 가지고 검찰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데 바로 직전 또 대통령까지 연속으로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예전같이 정권이 이렇게 해 하고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환도 가장 늦게 될 거다. 예. 대통령을 2번, 3번 소환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 다 관계자들, 부인이나 형까지를 포함해서 부를 사람은 다 부르고 네. 난 뒤에 소환해야지 소환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 불렀다가 말이 다르구나 해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또 그럴 수는 확인하는 없죠. 식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예상보다 늦게 소환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니 지금 503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이라고 봐주려면 다 봐줘야지. 왜 어떤 대통령 봐주고 어떤 대통령 안 봐주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을 어떻게 처우한다. 법 앞에 대통령도
그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는 검찰 스스로가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같이 들어가야죠. 이거는 우리 전통이기도 해요. 전두환 들어갈 때 노태우 들어갔잖아요. 전통이기도 왜 그때는 되고 지금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엄정하게 이제 그 법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정무적 판단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네. 그냥 법대로. 정무적 해라. 판단은 대통령 몫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뒤에 대통령이로서 네. 사면할까 말까 사면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네. 권한이니까. 그건 나중으로 대통령 그건 권한이니까. 나중에 있는 거고 특히나 대통령은 그런 결정 내릴 때 민심을 보고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 마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것도 국민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서초동에 포토라인도 안 선 사람이에요. 자, 그럼 구속, 기소가 마땅하다. 여러 가지 정치적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선거도 얼마 안 있으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MB를 구속하지 않으려면은 많은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기준대로만. 법적 기준을 정해서 그냥 검찰은 다른 정부적 판단 하지 마라. 네. 한마디로. 예. 그냥 법대로 해라 이거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또, 김영철, 예.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크게 문제 삼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어제.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상당히 이번 올림픽이 의미 있는, 올림픽이었다. 올림픽 그 자체로서 재미를 많이 맛보게 만들었고, 또 감동스러운 그런 경기 장면들이 많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된, 예, 평화의 제전이 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이 그동안에 핵 실험 미사일 쏘는 것만 했는데, 이제 대화와 그 평화를 위한 어떤 대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고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미 대화 실패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북한이 미국 CIA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제안했다는 것. 예. 그래서 미국도 그 대화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대화 2시간 전에 그것도 대화를 제안했던 북한에 의해서 무산됐다는 점. 예. 그게 새로 밝혀졌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미국이 발표했다는 것.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내막을 미국이 공개했다는 점. 왜 미국이 공개했는가? 이 공개하기 직전까지 미국이 북한의 대화 제의에 매몰차게 펜스의 어떤 경직된 태도, 무례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중평이었어요. 비난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뭐 하냐고. 그 큰 대국이 대국답지 않게 무슨 꼴이냐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우리는 만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걷어찼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꼬질리는 식으로 자기 전모를 공개를 한 거예요. 굉장히 궁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체 과정을 보면은 북한은 대화할 자세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예. 다만 그 미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와서 대화장에서도 대화한다고 만나가지고 이제 압박이나 가하는 그런 식이라면 대화 안 한다라는 경고를 보낸 그런 상황이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펜스 부통령 때도 그랬지만 북한이 외교에서 이겼네 이런 얘기가 외신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와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위한 밀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개막식 상황인데 이제 폐막식 때는 근데 폐막식 때 이제 더 강도 높은 뭐 그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미국은 뭔가면은 대화와 압박 양면 전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뭔가면 웬 당근이냐. 양손에 다 채찍을 들어라. 양손에 다 채찍을 들어라.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화와 압박 이건 앞으로 계속 이제 당분간 지속될 그런 상황이에요. 김영철 왜 김영철이 내려왔느냐? 뭐 천안함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영철의 현직함이 통전부장이에요.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내려왔다는 건 뭐냐? 남과 대화하겠다. 또는 남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 그
그 신호거든요. 예. 신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걸 몰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그 공을 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을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올림픽 망해라 이제 이거였었고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저는 이제 올림픽 끝났다. 예. 그것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의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끝났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16석이잖아요. 예. 저는 정말 아까운 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그 과도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설치는 바람에 천안함 유족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예. 비통함을 알리는 것도 가렸어요. 그것도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방카까지 온 마당에 예. 아니 제가 그 116석을 갖고 있는 당의 원내대표라면은 이방카에게 면담 신청을 예. 해가지고 정부가 못하는 정부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외빈을 초청한 사람들이니까 차마 말 못하는 네. 그걸 대신 얘기해주는 찬스였다는 거죠. 찬스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GM이 한국에서 철수해서 디트로이트로 온다 그러는데 네.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냐. 군사적으로도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여야 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GM처럼 먹고 튀는 식으로 군사공장을 문 닫았어야 되겠느냐. 네. 제거해달라. 네. 물론 그걸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어떤 그런 정치적 제스처.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사실 정부는 차마 못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때 116석을 가진 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 올라가죠, 그러면. 예, 인기 올라가. 그러면 진짜 지금 지지율 한 30%까지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116석 아깝다. 그 16석만 갖고 100석은 정의당에게 달라. 100석은 정의당에게 달라. 그럼 제가 한 30% 지지율 만들어 주겠다. 아니 100석 갖고 16석만 줘도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이죠. 16석만 줘도 그러면 22석이 되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교섭단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 홍준표 대표 전에 가가지고 한핵 줍쇼라고 구걸하러 다닐 게 아니라,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는 동맹 관계인데 경제는 지금 보면 완전히 적처럼. 완전 적이죠. 적대 국가처럼. 예. 우리가 핵을 쏘았나 미사일을 갖다 개발했나. 왜 우리한테 철강도 우리한테만 중국, 일본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한국, 대한민국에만 철강을 규제하고 또 규제하는 이유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무슨 미국의 안보를 해칩니까? 정말 철강에게 물어보자. 철강에게 물어보자. 아니 교섭단체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민주평화당 내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16밖에 안 되니까 16석인가요? 14석인가요? 여하간 14석입니까? 하여튼 정의당, 14석. 정의당과 합치면 딱 그 교섭단체가 되니까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한번 구성해보자는 아직 제안이 온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 예,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제안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논의 중인 걸로 저희들이 보도를 보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아직 당론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논의가 활발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게 몇 번 보도됐는데 혹시 정의당 내에서 아직 공식 제안이 없으니까 이런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예, 저희들은 그 얘기는 한번 했어요. 얘기는. 예, 제안이 없는데 제안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제안이 오면은 만약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 내도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자. 검토를 해보자 한번. 예, 검토를 하자. 당연히 검토를 하는 게 예의죠. 예, 그렇죠. 예의가 또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검토하자라고 저희들끼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자. 원래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의당에 오래 계신 분들 진보정당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보정당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도 이렇게 이제 섞이고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지지자들 중에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정강정책이나 혹은 정책에 따라 다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또 입장이 갇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단체가 됨으로 해서 가지는 또 이점도 분명히 있고요. 예.
뭐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판단 기준,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정의당에 더 이로운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촛불 민심 이 실현되는데 도움되는가. 저는 그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 내일 박지원 대표 나오시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쪽에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이거. 예. 이런, 상상도 못 했는데 안철수 대표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예, 저는 뭐 늘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데 거꾸로 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대도 가능성 있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똑같은 결의 얘기는 아니지만 저쪽도 저렇게 연대하니까 우리도 선거연대 할 수 있다고 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계속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연대 안 한다. 안 한다. 뭐 계속 이제 그걸 강조하면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예. 안 한다고 하면서. 예. 근데 원래 정치권에서 안 한다고 해놓고 되는 경우도 엄청 많으니까요. 아, 그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요. 아니, 안철수 대표 자체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다고 했던 분이니까요. 네. 그러다가 통합이 이미 돼버렸으니까.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물론 전폭적인 연대는 아니어도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 정도를 가지고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경기도 뭐 서울에서는 안철수 대표 뭐 이런 식의 구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는 있죠. 예, 충분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연대가 아니라고 뭐 주장할 수는 있겠죠. 우리 연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뭐 정치인들 발언이라는 것이 예. 사실상 연대를 하면서도 연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으로서 적합한 후보가 없어서 내지는 뭐 유력 후보가 안 됐다. 그래서 사실상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보다 훨씬 급이 낮은 누군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거연대가 되는 그런 구상도 할 수 있겠네요.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에도 뇌물을 준 적 없다. 말을 줬을 뿐이다. 뭐 그런 거죠. 뇌물을 준 적이 없다. 말을 줬을 뿐이다. 네. 그렇죠. 그 해외 돈이 나간 것도 예. 그게 아니다. 마침 그게 해외였을 뿐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돈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그 사람이 해외에 있었네. 자,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노회찬 대표께서 고소고발을 하는가 싶었더니, 예. 안 하는 것으로, 못 하는 것으로 해봐야, 예,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청탁했다고 얘기했으면 그 근거를 대고, 예. 당연히 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를 고발을 해야 마땅한. 고발을 기다리시고 있고. 예. 나를 고발하라.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고발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고발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노회찬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이 채용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그 부정한 어떤 의혹이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을 물러나겠다. 네.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도 조금이라도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의원직을 사퇴하라라고 사퇴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약속을 안 하고 있어요. 약속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왜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나서는지 모르겠다. 민감하게 나서는지 모르겠다. 네. 아니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고 그래놓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3일절입니다.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정이라고 선언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하네요. 예. 이 의미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자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100년이 되는 거군요. 예.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이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우선 그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서양 사회에서 이 공화제 안에는 다시 이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가 있었습니다. 아, 귀족공화제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시대라든가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의 일부 도시에서 이 공화제가 실시되었는데요. 귀족들의 힘이 세면은 귀족공화제가 되고 평민들의 힘이 세면은 민주공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것들이 대한제국식에 이미 한국에도 소개가 되어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미 이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정이라고 앞에 민주를 따라 붙인 게 사실 의미가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때 이미.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선언한 것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꼭 보면은 이제 왕당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다시 공화정은 공화정인데 이제 왕정을 어느 정도 다시 세워서 뭐 이런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까? 예, 1910년대 이 국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하. 하나는 대한제국을 잇는 군주제 국가, 예. 꼭 전제군주제가 아니라면 입헌군주제 국가라도 다시 세워야 된다. 아, 입헌군주제. 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대한제국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차제 새로 나라를 세운다면 공화제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런 두 가지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처음 아는 건데 입헌군주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있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10년대에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예. 1911년에 중국에서 신혁명이 일어났고요. 또 1917년에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 짜르 체제가 무너졌죠. 또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1917년에 당시 상하이에 모여있던 한국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서는 앞으로 세울 나라는 우리가 주권 재민에 입각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1919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는 이미 그 공화제, 특히 민주공화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일종의 왕당파라고 부를 수 있는 파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 당시의 세계사적 흐름을 보면서 이분들이 입장을 나중에 바꾸게 된 것이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까? 또 그거를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또 1910년대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강력히 내세울 분들은 거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독립운동하는 양파 중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신 분들은 민주공화정에 동의하거나 혹은 뭐 돌아가시거나 하면서 민주공화정 파가 사실은 독립운동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을 그러면 이 선언은 3.1절 때 있었습니까?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거기에 당시 임시헌장을 만든 분들이 나중에 부통령을 하신 그 이시영 선생, 또 조소왕 선생, 또 신익기 선생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 헌법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자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님이었고요. 요 내용은 TBS에서 내일 낮 12시 10분에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의 약속에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민주공화정 이전에 입헌군주제 시도가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관련 문자가 인기가 좋으시네요. 예. 뉴스 공정을 공동 진행하라, 뭐 이런. 예. 연필 한 다스 사드리겠다, 이런 문자. 또랑또랑해서 잘 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왔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다인실에 계신가 봐요. 예. 옆에, 할아버지가 온종일 TV조선을 틀어놔서, 그러면서 계속, TV조선은 뭐 그런 내용이죠. 정보 비판을 하길래 하루 종일. 저는 뉴스 공장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옆에서, 맞불을 놓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해보십시오. 듣다 보면 깔깔깔 되니까 궁금해서, 예, TV조선을 보고 깔깔깔 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당 서울 가는 9,000번 광역버스에서 70대 할아버지가 뉴스 공장을 이어폰을 꽂고 듣고 계십니다. 예, 신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많습니다, 이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 코너죠.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최근 한 2달 가까이 진짜 과학을 해가지고. 네. 예. 진짜 과학을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유감스러우세요? 네. 과학을 빙자한 개그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슈가 생기면 또. 예. 요즘 이렇게 뭐 나올 때가 됐는데요. 슬슬 됐죠, 이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기회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예, 기회를 과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모르겠고 저는 조만간 예, 촛불 집회 때 예, 대박을 터뜨리는 코너였거든요, 저희가. 네. 이 코너가 제일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길면요 늘어져요. 예. 네. 갈수록 짧아져서 10분인데요. 예, 10분으로 하청공장 인기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여기는 이미 팟캐스트로 이미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예. 오늘 얘기 오늘 주제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제가 좀 앞으로 좀 이 틀린 과학 찾기 이런 얘기를 좀 시리즈로 하려고 그래요. 틀린 과학이라 하면 유사 과학을 폭로하는. 과학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다. 네. 예, 과학으로 포장된 사기.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이제 마치 당연한 듯 기정사실화된 것 중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마케팅으로 그렇게 써먹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지난번에 그 숙변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숙변 얘기. 예. 네, 숙변은 뭐 디톡스 뭐 별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냥 숙변이 없다. 네. 전제가 없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허구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예, 현안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사라진 것처럼, 예, 숙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숙변이 몸에 나쁘냐 좋냐가 아니라 숙변이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예. 오늘 주제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도 그래요. 네. 음이온 하면 항상 우리가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렇죠. 음이온이 대체 어쨌다는 거야. 예, 뭐 이게 뭔지. 예. 뭐 음이온 하면 우리 이제 몸에 좋다라는 거를 계속 들어왔고, 네. 뭐 온갖 것에서 음이온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이걸 째면 이제 온갖 병이 낫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제품들만 해도 네. 이불, 목걸이, 팔찌, 공기청정기, 매트, 뭐 그 음이온 발생기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에 보면 차량의 공기. 예. 공기, 나쁜 공기를 필터링 해준다면서 굉장히 많죠. 음이온 발생기 뭐 등등. 예.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 네. 이 음이온의 효능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일단은 공기 정화가 가장 중요한. 그게 가장 많이 거론돼요. 예. 공기청정기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중화. 산성화된 혈액을 중성으로 중화시켜준다라는 음이니까. 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시켜준다. 예.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예. 이 혈액 중에 전자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얼핏 들어도 좀 예. 뭔가 이상한 느낌이.
그다음에 각종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시켜서 소위 그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 예,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긍정적인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자율신경계를 이완시켜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해소해주고 정서 안정에. 어떻게 보면 그 향정신성 물질이에요. 만명통치약. 네, 거의 그리고, 그렇죠. 예. 신진대사 촉진하고 항균 소염작용. 소염작용. 그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염증을 없애줍니다. 뭐 집중력 강화, 뭐 별하의 별 효능이 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몸에 이런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음이론이다. 음이온이다. 네. 숲에서 음이온이 발생해서 그 숲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런 문구도 본 것 같은데. 예, 그런 또 제품들도 나오고. 예. 근데 이게 모조리 예. 다 근거가 없다. 그래요. 일체의 근거가 없다. 라는 게 과학계의 지금. 예, 그 뭐 기본적인 생각이고. 예. 일단 이제 음이온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이온은 예. 존재하는가? 음이온은 존재하는가? 예, 존재는 합니다. 숙변과는 달리. 네. 다행히. 양이온이 있으니까 음이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게 쓰고 있냐면, 이게 원래는 물리학이나 화학 용어거든요. 네. 원자는 원래 이제 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돼 있잖아요. 전자가 막 도는 그림. 예,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성 상태가 돼 있는데, 예.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잃게 되면, 이제 이 전하적 균형이 깨지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양이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되고. 전자를 그래서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음이온인 거예요. 예. 이 상태가 음이온인데, 그러니까 음이온이란 건 그냥 뭐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황, 염소 이런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음이온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음이온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물질이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예. 전자를 얻으면 이제 음이온 상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일단 그럼 그러면 여기서 벌써 질문이 나네요. 모든 음이온이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음이온이 나온다는 물질에서 무슨 물질의 음이온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러네요. 예. 예.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음이온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원소 하나를 음이온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건지. 그게 예.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고. 예. 실제로 제가 과거에 조사 같은 걸 보니까는 이 업체 쪽에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예. 스스로도 잘 음이온이 나오긴 나와요? 뭔가의 음이온이? 예, 그건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그걸 또 얘기를 드릴 생각인데요. 이제 일단 문제는 음이온이 조금 나온다고 쳐도, 예. 보통 공기 1mm, 세제곱, 밀리미터 속에, 예. 산소와 질소를 우리가 보통 기체로 생각을 하자고요, 주변에 있는. 3,000조 개가 넘는 분자가 있습니다. 일반 산소와 질소 분자가. 1mm 속에? 네. 근데 음이온이 뭐 나오는 장치를 아무리 틀어봤자 네. 이 3,000조 개의 분자 속에서 전혀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에다가 우리가 예. 정말 뭐 콧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봤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네, 그 정도로 이제 사실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음이온이 발생을 하는 이런 장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다 실험을 하고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물건들 중에 90% 이상은 이제 음이온이 전혀 나오지 않고 주변에 90%?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한들 너무 적어서 네. 기체 속에서 무의미하게 섞일 뿐이고 너무 그렇습니다. 적어서 양이. 그리고 그게 설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체 그게 어디에 좋다는 건지 확인도 안 돼 있고. 전혀 확인이 안 돼 있고요. 예. 어떤 음이온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지금 10여 년 이상 이게 건강에 어디서 좋다고. 출발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마케팅이? 보통 이런 굉장히- 거는 다 일본에서 시작이 되죠. 아 그래요? 일본이 이제 혈액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개념의 온상인데 네. 일본이 2000년대 초 20세기 말 이럴 때부터 갑자기 이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되게 이런 흐름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책이 하나 정체불명의 책이 나옵니다. 네. 그게 일본에서 번역이 되면서 히트를 치고 네. 그러면서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업체들이 쭉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혈액형도 그랬고요. 예. 혈액형은 출발이 일본 학자였죠. 예, 근데 그것도 역시 가장 바탕에는 또 미국의 좀 정체불명의 그런 우생학 물건들이, 관련해가지고 예, 얘기가 나와서. 있습니다. 예.
일본은 얼마나 이게 유행했냐면 2000년대 초에 네. 2002년 10월에는 심지어 히다치에서 어허. 음이온을 방출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팔 정도였어요. 컴퓨터 쓰면서 음이온도 쬐라. 네. 예,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6년 7년을 넘어가면서 음이온이란 것이 실제로는 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본에서 이제 개념이 마케팅으로 그냥 봐주고 있다가 네. 이게 점점 메인스트림에서 기정사실화되니까 네. 또는 뭐 과학계나 그쪽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다치 이런 데조차도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었다고 반성을 하는. 아,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었다고. 아니, 팔리기만 하면 만드는 거니까요, 장사꾼들은. 예. 네. 그랬었고, 그리고 사실 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음이온 공기청정기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 이게 음이온을 많이 뿜어내는 기계잖아요. 팔찌 같은 거는 뭐 전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다 시험을 해봤는데 거의 이제 결과가 안 나왔고. 칫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음이온 칫솔. 아무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거군요.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기청정기나 이렇게 뭘 뿜어내는 기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음이온이 아니고 오존이 나오는데 이 오존이란 거는 오존 경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오존이 주변에 많아지면 호흡기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하. 그래서 이건 오존 발생기에 가까운 제품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오존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 좋은 게 아니고 나쁠 수 있고 이거 환경부에서 다 이미 검사했던 건데 이상하게 일반에 별로 안 알려져가지고 계속 이게 이런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오히려 음이온이라고 뭔가 이제 마케팅에 문구가 들어간 그 공기청정기 중에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나오면 오존이 나올 수 있고. 오존이 나옵니다. 네. 이 오존 같은 경우는 차량 냄새 뺄 때 네. 쓰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 결합력이 강해가지고. 오존이 자연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살균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공중에 떠 있으면 이 성층권에 떠 있으면 이거 자외선 같은 걸 막아준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지만 네. 지상에 있으면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실제 차량의 그 세차 증후군. 네. 그런 거 잡아낼 때 강제로 뿌려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결합시켜서 이제 제거하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걸 이미 오래전에 그 공기청정기 45대 이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6대가 오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 발생시키는 위험한 유해한 거네요.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팔찌 같은 건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유해할 것도 없고 플라시보 효과예요. 네, 그렇죠. 네, 기분이고. 예. 예. 어쨌든 이거 좀 시간 다 됐는데 다음 주 뭡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저 바이오리듬 얘기를 할까? 바이오리듬. 뭘 할까?